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단독자입니다. 지난 영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달 심리학을 들어갔어요. 그죠? 자, 오늘은 발달 심리학 이어서 할 건데, 이제 대시라는 교수가 얘기했던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보상하고 내발적 동기부여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큰 주제는 내발적 동기부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보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 뭐 스키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든가 뭐 이러한 고전적 조건 형성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박으로서 얘기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행동을 일으키는 목적이 행동 자체의 그 매력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뭐 나가서 뭘 사 먹든지 아니면은 어떤 여가를 즐기든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게 전부 다 그것이 주는 어떤 보상이 대가가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심리학자들 중에서도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거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게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이제 스키너와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G 이제 말하고 그리고 레버 이제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G가 이제 뭐 치즈 레버를 눌렀더니 치즈가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레버를 누르는 횟수의 빈도가 더 많이 늘어났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의 예시인데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도 그 행동 자체가 주는 어떤 보상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행동 자체의 매력에 의해서도 우리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대시 교수님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키너와 같은 사람들은 사람의 행동 자체라는 게 결국 성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내적 요인 이런 것들보다도 뭐에 의해서 바로 외적 요인에 의해서 훨씬 더 지배받는다. 이거에 더 좌우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스키너가 얘기했던 외발적 동기부여는 이 내발적 동기부여와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학생이 청소를 한다라고 칩시다. 뭐 학교를 청소하든 집을 청소하든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너무 잘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뭐 과자를 줄게 해가지고 과자를 줬어요. 그러면은 청소 횟수를 늘릴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선생님이 청소를 내가 많이 했더니 과자를 주시네. 음료수를 주시네. 그러면 내가 청소를 더 열심히 하면 또 다른 보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기대 심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청소 횟수를 늘릴 수 있죠. 이게 바로 내발적이 아닌 외발적 동기부여라고 봤던 거고 수많은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이게 중요하다. 이게 행동의 근원이라고 봤던 건데 대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행동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결국에는 외부 요인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상이라는 게 외부 요인이잖아요. 이러한 외부 요인이 없어도 그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이 행동 자체가 뭐다? 목적 그 자체가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뭐 보상이 없더라도 그 자체를 즐기면서 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청소 자체를. 그래서 이제 대시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보상의 중요성보다도 훨씬 더 자기의 마인드라든가 아니면은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초점을 맞췄던 거고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중요하다. 지적 호기심과 매력을 통해서 거기에 목적을 부여하게 되면 결국 내발적 동기부여를 일으켜서 그것이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학생에게 뭐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행동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림을 그린다라고 예를 들어보면은 지우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앙 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습관인가 봐요.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강의 영상을 찍을 때 중앙 정도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좀 이렇게 가탱이 쪽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아무튼 간에 자, 이 내발적 동기부여에 의한 행동은 계속 지속된다라는 게 그림 예로 들어서 애들이 이제 그림을 그렸더니 상을 준 거예요. 그림을 잘 그렸다. 그래서 상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상 받고 싶다. 나는 뭔가 상이 뭔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더 많이 그리는 거예요. 많은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그림을 그렸더니 이제 상을 안 줘. 더 이상 상 안 주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림은 의미가 없다. 이제 안 그려야지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않고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 자체가 목적이면 나는 그림을 그릴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뭐 이런 사람들 있겠죠. 우리 미대생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그림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소질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삶의 낙인 분들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숨 쉬는 것 같다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인들은 안 그러겠지만.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뭐 이게 무슨 뭐 보상을 주든 말든 보상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 지속한다라는 거예요.
뭐 충분히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단독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뭐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제가 무슨 뭐 어떤 보상을 얻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계속 찍는 이유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강의를 하고 계속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뭔가를 알아가고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을 느낀다. 이것 자체가 목적이잖아. 그죠? 영상 찍는 것도 결국에는 나의 배움의 어떤 하나의 목적이고, 그죠? 하나의 수단이자 목적이자 거의 뭐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배움 자체가 또 책에서도 형성되겠지만 또 이것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나도 맞다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한 번 더 기억해 보자 하면서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솔직히 뭐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결국 내가 뭔가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타인을 가르치는 게 나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가르침의 어떤 의미라던가 거기에서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죠. 학자들이.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동기라는 것이 결국 보상이 중요하긴 하죠. 예, 여러분들 일할 때, 뭐 저 일할 때, 뭐 할 때, 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게임할 때, 그거에 따른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보스 잡는 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엿 같은 데 일 가야 되는 거고, 짜증나는데 야근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돈이란 보상이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보상을 요구하고 행동할 때보다 어떤 행동 자체 그것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뭐가 더 강해진다? 동기 자체가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강해진다. 근데 이러한 동기는 사실상 현대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는 요즘 사회에서 일의 동기부여를 가지고 뭔가 여기서 살아있음을 느낀다라는 건 좀 어렵죠. 그죠?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야. 자기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아니고서야 뭐 해외 축구선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 아니고서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튼 간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뭐 아이에게 상을 주든 어른에게 상을 주든 간에 이제 뭐 그림을 예로 들면 그림을 뭔가 상을 주는 전제로 그리게 했으면은 많은 그림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 상이 줄어들면 더 이상 흥미를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결국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행위 자체에 둘 수 있는 것이 진짜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개인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가 근데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좀 공감이 많이 된다라고 느끼는 게 저도 물론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내가 이러한 영상을 촬영하고 매일 공부하는 것의 동기는 무엇일까?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 단순히 뭐 지식의 확장인가? 아니면 뭐 거기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건가? 아니면 보답받지 못한 나의 어린 시절의 그런 처절함과 슬픔에 대한 보상인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간에 뭐 그거는 뭐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또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되게 짧은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